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를 건강하게 챙겨드리는 시간, 100세 하루 보약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일어나서 따뜻한 꿀물 한 잔 드셨나요? 아마 건강을 위해 정성껏 챙겨 드셨겠지만, 만약 지금까지 하던 방식 그대로라면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그 사소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 필터를 소리 없이 녹여버리고 결국 일주일에 3번씩 차가운 기계에 의존해 투석하며 살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지금 당장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콩팥은 한번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나빠지는 장기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짚고 가고 싶었습니다. 콩팥은 말이 없습니다.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문제가 생겨도 한참 뒤에야 신호를 보내기에 70%가 망가질 때까지 비명조차 지르지 않아 더 무서운 법이지요. 실제로 전 세계 연구팀이 10년 넘게 추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어르신들 10명 중 7명이 매일 아침 자신도 모르게 콩팥을 공격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는 단 한 숟가락의 당분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장기를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넣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그냥 경고로만 넘기지 않고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선택이 시작되는지 하나씩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상담실을 찾았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가슴 아프게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매일 아침 팔팔 끓는 물에 꿀을 타서 아주 정성스럽게 드셨죠. 하지만 그건 미세하고 약한 거름망에 펄펄 끓는 기름을 들이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콩팥 필터인 사구체는 이미 녹슨 파이프처럼 망가져 있었고, 그분은 제 앞에서 진작 알았더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라며 가슴을 치며 후회하셨습니다. 그 눈물을 볼 때마다 전문가로서 제 마음도 참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여기서 멈추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후회하게 만들기보다 아직 바꿀 수 있는 선택이 남아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결책은 허무할 정도로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수천만 원 드는 비싼 보약이나 무서운 수술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부엌 찬장에 있는 꿀 한 스푼을 이 온도와 이 독으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이것이 기적처럼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는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콩팥이 더 이상 다치지 않도록 방향을 바로 잡는 데에는 이보다 현실적인 선택도 드뭅니다. 100원도 안 드는 이 사소한 습관 하나가 콩팥의 염증을 끄는 소방수가 되고 지쳐있던 세포에 다시 생명의 시동을 걸어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보약 같은 이야기는 딱 5가지입니다. 첫째, 꿀이 망가진 콩팥 필터를 씻어내는 기적의 원리. 둘째, 90%가 무심코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셋째, 콩팥이 스스로 살아나는 황금 시간대. 넷째, 콩팥의 회복 능력을 2배로 깨워주는 최고의 황금 조합. 마지막으로 절대로 꿀을 드시면 안 되는 위험군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밤새 화장실 때문에 깨지 않고 붓기 없는 가벼운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다만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닙니다. 이미 늦었다고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방향을 바꿀 시간이 충분하다는 걸 제 경험과 함께 차분히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이런 건강 정보가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약이자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부터는 꿀이 어떻게 콩팥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왜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진짜 보약이 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무심코 저지르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인지 국내외 연구 데이터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달콤하지만 가볍지는 않습니다.
조용히 귀 기울여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꿀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된 건 병원에서 콩팥 수치 이야기를 들은 뒤였습니다. 당장 큰 병은 아니지만 이대로 두면 점점 나빠질 수 있다는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는 늘 콩팥을 혹사시키는 쪽으로만 생활해 왔더군요. 단 음료를 자주 마셨고 피곤하면 커피로 버텼고 몸이 차가워지면 뜨거운 차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 모든 습관이 결국 콩팥을 거치지 않고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제야 실감하게 됐습니다. 꿀이 콩팥에 좋다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들어왔지만 왜 좋은지까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들여다보니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꿀 속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콩팥의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에 쌓인 염증과 손상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이걸 소방수라는 표현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불이 났을 때 소방수가 불길을 잡듯 꿀 속 항산화 성분이 사구체에 생긴 미세한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음에 와닿았던 건 꿀이 주는 에너지의 방식이었습니다. 꿀은 이미 잘게 분해된 단당류 형태라서 소화 과정에서 몸에 부담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위와 장에서 애써 일을 시키지 않고도 바로 에너지로 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찌꺼기를 처리하느라 애쓸 필요가 줄어드는 셈이죠. 저는 이 설명을 듣고 나서야 왜 단 음식을 먹고 나면 더 피곤해지고 꿀을 소량 먹으면 오히려 몸이 편안해지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세 번째 역할이 있습니다. 꿀은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요로 쪽에 세균이 쉽게 생기거나 잔뇨감 때문에 늘 찝찝함을 느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꿀 속의 자연 항균 성분은 이런 세균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환경을 정리해 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콩팥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셈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꿀을 단순히 달콤한 음식으로만 봐왔던 제 생각이 얼마나 얕았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를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꿀이 콩팥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염증을 가라앉히고 일을 덜 시키고 스스로 지킬 힘을 남겨주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좋은 작용을 스스로 망치고 있었던 습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꿀은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꿀이 보약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설탕물로 전락하느냐는 양보다도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실제로 저질렀던 그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한번 멈춰서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꿀을 가장 열심히 먹으면서도 콩팥에는 가장 나쁜 방식으로 쓰고 있었던 순간입니다. 그 실수는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늘 꿀을 뜨거운 물에 타서 마셨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마시면 왠지 그 순간만큼은 몸속까지 정화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습관이 꿀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스스로 없애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꿀은 단순한 감미료가 아닙니다. 설탕처럼 단맛만 내는 물질이었다면 이렇게 오래 사랑받지도 않았을 겁니다. 꿀 안에는 살아있는 효소와 비타민,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성분들이 열에 매우 약하다는 데 있습니다. 꿀 속의 주요 효소들은 60도를 넘기기 시작하면 하나둘씩 파괴되기 시작하고 물의 온도가 100도에 가까워지면 남는 것은 사실상 당분 덩어리에 불과해집니다. 저는 그동안 몸에 좋다며 마시던 꿀차를 스스로 설탕물로 만들어 마시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 적잖이 허탈했습니다. 그동안 공들여 챙긴다고 했던 습관 하나가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걸 인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꿀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온도였습니다. 꿀의 효능을 살리고 싶다면 물의 온도는 손으로 잡았을 때 따뜻하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략 40도 안팎, 손을 담가도 부담 없는 온도입니다. 그 정도만 지켜줘도 꿀 속의 유익한 성분들은 그대로 살아서 몸으로 들어옵니다. 이 작은 차이가 몸에서는 생각보다 큰 차이로 돌아옵니다. 뜨거운 꿀차를 마실 때는 잠깐 기분만 좋아졌다면 적당한 온도의 꿀물을 마셨을 때는 속이 편안해지고 괜히 긴장돼 있던 몸이 서서히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자극을 주지 않으니 일을 덜 하게 되고 그만큼 회복할 여유가 생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꿀은 혼자서도 충분히 좋은 식품이지만 어떤 것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된 뒤부터 꿀을 그냥 마시지 않게 됐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꿀의 힘을 한 단계 끌어올려준 의외의 조합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조합은 생각보다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계피입니다. 예전에는 수정과나 약차 정도로만 떠올렸던 계피를 저는 그저 향신료쯤으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꿀을 제대로 먹는 법을 공부하면서 계피가 가진 역할을 알게 되자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둘이 만나면 단순히 맛이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몸속에서 분명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집니다. 이 조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계피는 길을 열고 꿀은 그 안을 정리합니다. 계피는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해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좁아지고 굳어있던 길을 조금 넓혀주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길이 열리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리입니다. 이때 꿀의 항산화 성분이 움직입니다. 혈관 안에 쌓인 중성지방이나 나쁜 콜레스테롤 같은 찌꺼기들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저는 이 과정을 마음속으로 청소부와 안내자의 협력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계피가 길을 열어주고 꿀이 그 안을 정돈하는 구조입니다. 이 조합이 특히 좋았던 건 손발이 차고 쉽게 기운이 떨어지는 분들에게서였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조금만 날씨가 쌀쌀해져도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런데 꿀과 계피를 함께 섭취한 뒤부터는 몸의 중심에서부터 서서히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겉으로 확 달아오르는 열이 아니라 속에서 안정적으로 올라오는 온기였습니다. 이런 변화는 면역력과도 연결됩니다. 몸이 차가우면 작은 감기에도 쉽게 무너지지만 중심 온도가 유지되면 방어력이 훨씬 탄탄해집니다. 물론 여기서도 양과 방식이 중요합니다. 계피를 많이 넣는다고 효과가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꿀 한 숟갈에 계피 가루를 아주 소량 향이 느껴질 정도만 더해도 충분합니다. 저는 이 조합을 마실 때마다 몸이야 이제 좀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과장이 아니라 그만큼 부담이 없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사실 꿀의 궁합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몸 상태와 목적에 따라 전혀 다른 역할을 해주는 조합이 또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조심스럽게 하지만 꾸준히 활용해 온 두 번째 궁합은 꿀과 발효 식초입니다. 처음 들으면 의외라고 느끼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달콤한 꿀에 시큼한 식초라니 선뜻 손이 가지 않는 조합일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은 맛보다도 작용 방식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비율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단순합니다. 따뜻한 물 한 컵, 대략 200ml 정도의 천연 꿀 한 스푼, 그리고 천연 발효 식초를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입니다. 물의 온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으로 잡았을 때 부담 없는 따뜻함이면 충분합니다. 이 비율을 지키는 이유는 어느 하나가 튀지 않고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누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합은 무언가를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몸에 쌓인 것을 조용히 덜어내는 조합입니다. 식초는 입에 들어올 때는 분명 시큼하지만 몸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일을 합니다. 체내에 들어가면 알칼리성으로 작용해
쌓여있던 산성 노폐물을 중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저는 이 설명을 듣고 나서 왜 몸이 무겁고 피곤할수록 신맛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몸속 환경이 이미 산성으로 기울어 있을수록 이런 중화 과정이 더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식초 속 구연산 성분이 더해지면 콩팥 안에서 돌처럼 굳어질 수 있는 결석 형성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꿀은 이 과정에서 조정자 역할을 합니다. 식초가 너무 날카롭게 작용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감싸주고 동시에 콩팥 세포가 이 변화를 견딜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자극적인 해독이 아니라 조용한 정리에 가깝습니다. 저는 몸이 유난히 무겁고 소변색이 진해졌다고 느끼는 날에 이 조합을 선택하곤 했습니다. 마시고 나면 뭔가 확 달라진다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이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꿀을 뜰 때 쇠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꿀은 금속과 닿으면 성분이 산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무 숟가락이나 플라스틱 숟가락을 따로 두고 사용합니다. 번거로워 보여도 이 한 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 꿀의 성질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 조합 역시 매일 많이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가 있을 때, 그리고 다른 자극을 줄이고 싶을 때 선택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꿀과 식초의 궁합은 뭔가를 더 넣는 방식이 아니라 몸에 쌓인 것을 조용히 덜어내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조합을 통해 건강이란 결국 더 보태는 게 아니라 덜어낼 줄 아는 감각이라는 걸 다시 한번 배우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조합이라도 아무 때나 마셔서는 안 됩니다. 몸에는 리듬이 있고 콩팥에도 가장 회복이 잘 되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같은 꿀이라도 언제 마시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직접 체감한 신장 건강을 위한 골든 타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꿀을 마시는 시간을 의식하기 시작한 건 효과가 날마다 다르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꿀, 같은 양인데도 어떤 날은 몸이 편안했고 어떤 날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차이를 가만히 돌아보니 결국 언제 마셨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콩팥은 하루 종일 같은 상태로 일하지 않습니다. 쉬는 시간과 바쁜 시간이 분명히 나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시간은 아침,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입니다. 밤사이 우리 몸은 수분이 줄고 소변은 농축됩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밤새 독소와 노폐물을 붙잡아 두고 있던 상태입니다. 이때 미지근한 물에 꿀을 소량 타서 마시면 콩팥에는 세척수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씻어내며 하루를 시작하게 도와주는 느낌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꿀물을 마시고 나면 아침에 느끼던 묵직함이 훨씬 줄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효과를 체감한 시간은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누구나 한 번쯤은 나른해집니다. 예전에 저는 이 시간만 되면 커피를 찾았습니다. 순간은 깨어나는 것 같았지만 그 뒤에는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저녁이 되면 더 피곤해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때 커피 대신 꿀차를 마셔보니 자극 없이 에너지가 이어졌습니다. 콩팥에도 부담을 주지 않고 혈당도 급하게 흔들리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몸이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외였던 시간은 취침 1시간 전이었습니다. 밤에 단 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처음에는 저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소량의 꿀은 오히려 밤사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멜라토닌 분비를 돕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심스럽게 시도해 봤습니다. 결과는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잠이 깊어지고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콩팥도 밤에 회복할 시간을 제대로 확보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 가지 시간을 모두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딱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아침 시간을 가장 먼저 권해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콩팥의 부담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나머지 시간은 훨씬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럼 누구나 꿀을 먹어도 되느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겁니다.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몸 상태에 따라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섭취를 피해야 하는 분들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꼭 드려야 합니다. 꿀이 아무리 자연식품이고 제대로 먹으면 도움이 된다고 해도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부분을 분명히 짚지 않고 넘어가면 누군가에게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항상 마지막에 가장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먼저 말기 신부전 환자, 이미 투석을 하고 계시거나 의사로부터 칼륨 섭취를 엄격히 제한하라는 말을 들으신 분들은 꿀을 드시면 안 됩니다. 꿀에는 소량이지만 칼륨이 들어있고 이 칼륨을 배출하는 역할을 콩팥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혈액 속 칼륨 수치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 박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조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단계에 계신 분들은 꿀이 아니라 어떤 자연식품이든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가 우선입니다. 두 번째는 중증 당뇨 환자입니다. 혈당 조절이 거의 되지 않고 공복 혈당이나 식후 혈당이 항상 높게 유지되는 상태라면 꿀 역시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꿀이 설탕보다 낫다고 해서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미 혈관이 딱딱해지고 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단당류조차도 혈관 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꿀을 건강식품으로 접근하기보다 당분으로 인식하고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1세 미만의 영아입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꿀에는 아주 미량이지만 보툴리누스균 포자가 들어있을 수 있고 성인의 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영아에게는 근육마비나 호흡 곤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좋을 것 같아서 한 번쯤 먹여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이 부분만큼은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정리가 되실 겁니다. 꿀은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보약이 되기도 하고 그냥 지나가는 당분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꿀을 통해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많이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 습관 하나를 조금이라도 다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100세 하루 보약에서는 겁주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지금 나이에 꼭 필요한 이야기만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함께 오래 편안하게 가는 길을 천천히 정리해 보시지요. 이쯤에서 저는 제 이야기를 하나 더 보태고 싶습니다. 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건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지나쳐 온 것들입니다. 꿀은 늘 집에 있었고 계피도 늘 찬장에 있었고 물의 온도나 마시는 시간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겨왔습니다. 하지만 몸은 그런 사소한 선택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아침에 컵을 들 때 예전처럼 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의 온도를 먼저 느끼고 꿀의 양을 눈으로 확인하고 오늘 내 몸 상태가 어떤지를 잠깐 살펴봅니다. 그 몇 초의 여유가 하루를 완전히 바꿔 놓을 때가 많습니다.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상하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덜 상하게 하는 선택은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몸 여기저기에서 신호를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붓기, 피로, 잡뇨감, 밤잠의 변화. 그 신호를 겁내지 마시고 조용히 방향만 조금 틀어보시길 바랍니다. 꿀 한 숟갈이 병을 고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몸을 괴롭히던 방향을 멈추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이 콩팥에게는 회복할 시간을 줍니다. 저는 이 채널을 통해 늘 같은 이야기를 드립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챙기는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선택의 결과라고요. 오늘 꿀 이야기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내일 아침 물의 온도를 한 번 더 느껴보는 것. 그 작은 변화가 몇 년 뒤에 내 몸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00세 하루 보약은 앞으로도 이렇게 오늘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이야기만 천천히 풀어가겠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성실하게 반응해 줍니다.